겨울 저녁,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책상에 앉은 손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문제집과 구겨진 연습장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펜 끝은 종이 위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멈춰 섰습니다. 책을 들여다보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에 쌓인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손녀의 마음속에선 끝나지 않는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공부를 잠시 멈추기로 한 손녀는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곳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카페도 아닌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바로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말없이도 따뜻하게 품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기에 손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뺨이 얼얼했지만 오히려 그 시린 공기가 머릿속을 조금은 맑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늘 그렇듯 따뜻한 난로의 온기와 은은한 국화차 향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조금 부은 눈가를 보시곤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뜨거운 차 한 잔을 손녀 앞으로 내밀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아가야, 오늘은 왜 이렇게 퉁퉁 부었니? 손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 잠깐 쉬어도 된단다. 좀 있다가 다시 하면 되잖니? 그 말에 손녀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괜히 강해지려 했던 마음을 할머니가 단번에 꿰뚫어 본 듯 했습니다. 손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할머니의 집안에 흐르는 고요함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차 다 마시고 나면 거실 서랍장에 옛날 물건들 정리 좀 해줄래? 거기 사진첩도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손녀는 서랍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장의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레 열자 빛바랜 봉투와 낡은 종이 상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봉투들 사이 유독 오래된 가죽 커버에 손이 멈췄습니다. 마치 무언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단단하게 묶인 끈을 풀자 먼지 냄새가 풍겼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 첫 장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 5월 7일. 봄비가 내리던 날.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손글씨였습니다. 손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00년, 2010년, 2020년. 할머니가 50대, 60대, 70대였던 시기의 일기였습니다. 날짜 사이에 긴 간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일기를 쓴 사람은 아니었구나. 대신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날이나 잊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펜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일기장은 할머니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은 타임캡슐 같았습니다. 손녀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순간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일기를 들여다보는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할머니의 일기라 왠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덮지는 못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글자들이 묘하게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조금만 보면 괜찮겠지? 마음속으로 변명을 하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작은 망설임이 일었지만 호기심이 결국 그 망설임을 눌렀습니다. 사실 할머니의 지난 날이 늘 궁금했습니다. 엄마에게서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퇴하시기 전 꽤 이름 있는 기업의 임원이었고 맡은 일마다 결과를 깔끔하게 내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수 하나 없이 일 처리를 해내는 사람, 시간 관리와 집중력의 대명사 같은 존재. 엄마는 종종 그런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때때로 그땐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셨어라며 한숨을 섞어 말하곤 했습니다.
손녀는 늘 그 이야기가 신기했습니다. 지금의 할머니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젊었을 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고 하니 말이죠. 그때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마음 깊숙한 곳에 오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그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입시 준비로 하루하루가 버거운 지금 손녀는 늘 부족한 시간에 쫓겼고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도 마음이 자꾸 딴 길로 새곤 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면 오늘도 이만큼밖에 못했어라는 생각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엄마의 말에 따르면 늘 시간을 딱딱 맞춰가며 계획대로 모든 걸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네, 손녀에게 할머니는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겁니다. 손녀는 할머니처럼 일도, 시간도, 감정도 깔끔하게 정리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늘 엉키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자기 일을 그렇게 잘 해낼 수 있었던 걸까? 그 궁금증이 손녀의 손끝을 일기장 위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기장 속에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훌륭한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었고, 만약 할머니가 과거 그 시간들을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알 수 있다면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그 답을 이 일기장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던 겁니다. 손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글자 위에 시선을 얹으며 할머니의 50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00년 5월 7일 봄비가 내리던 날, 낡은 종이에 적힌 글씨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50대였던 시절 비 오는 어느 날 작성한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바빴다. 회사에선 업무가 밀리고 집에 돌아오니 애들은 각자 방에 틀어박혀 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본다. 식탁 위에 밥을 차려놓고도 허전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을까? 손녀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할머니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던 거구나. 놀라웠습니다. 전혀 상상해 본 적 없는 할머니의 모습이었거든요. 손녀는 다시 일기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하려고만 했을까? 회사에선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집에선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썼다. 근데 가끔은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동료. 근데 나는 어디에 있을까? 손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도 나처럼 벽에 부딪혔던 적이 있었구나. 물론 고민의 무게와 모양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했지만 손녀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정해진 시간 안에 정답을 맞히고 성적표에 적힌 숫자들을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올라야 하는 사다리처럼 한 칸 한 칸 오르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는 곳. 손녀는 작은 실수에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할머니와 지금의 손녀가 갖고 있는 고민의 양상은 이처럼 달랐지만 어쩌면 그 이면에 도사린 감정의 뿌리는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손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모의고사 성적표를 떠올렸습니다. 점수에 매달리는 자신의 모습,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밀려오는 조급함. 결국 자신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토록 불안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손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모두가 내게 기대하는 모습에 나를 맞추려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 누가 뭐라 하든 가끔은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했는데 말이다. 지금 괜찮냐고. 손녀는 잠시 일기장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머니가 50대였을 때 느꼈던 불안과 공허함이 지금 자신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었구나. 2010년 10월 3일 가을바람이 불던 날 손녀는 천천히 손끝에 힘을 주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듯 종이들이 서로를 스치며 가벼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쁘게 넘겨지는 글자들 사이를 스쳐가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손끝에 걸린 한 페이지. 그 위에는 또렷한 글씨로 적힌 날짜가 보였습니다. 2010년 10월 3일 가을바람이 불던 날 손녀는 숨을 고르듯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60대였던 시절의 일기였습니다. 글씨는 단정했고 시간의 흔적보다는 차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때는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셨을까? 손녀는 천천히 일기장 위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예전 같으면 두 아이가 방 안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남편이 아침 뉴스를 보며 내는 소음들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이젠 모두 집을 떠났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독립했고 남편은 정년 퇴임 후 새벽마다 등산을 다니느라 이른 시간엔 집에 없다. 나 혼자 남은 집안은 낯설 만큼 조용하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벽을 타고 은은하게 퍼졌다. 간혹 가스보일러가 켜질 때 나는 낮은 진동음이 잠시 공간을 채웠다가 사라졌다. 예전 같으면 들리지도 않았을 소리들이 지금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익숙했던 소음들이 사라지자 집 안의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묘한 기분일 줄은 몰랐다. 허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편안하다. 바쁘게 돌아가던 시간들 속에선 이런 고요를 원했던 적도 있었는데 막상 맞닥뜨리니 어딘가 어색하다. 그래도 나쁘진 않다. 이 고요 속에선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손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키 작은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조용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소리가 사라졌을 때의 허전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허전했다. 이렇게 시간이 많아질 줄 몰랐다.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하루가 순식간에 흘러갔는데 지금은 멈춰서서 주변을 볼 수 있게 됐다. 손녀는 문득 며칠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문제집만 들여다보다가 어느 순간 책상에 엎드려 버렸던 날. 눈 뜨고 있는 시간은 다 공부하며 보내는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 글을 읽으니 달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작은 에피소드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어제는 근처 공원에 갔다. 예전엔 빠르게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그냥 천천히 걸어봤다. 길가에 핀 들국화가 그렇게 예쁜 줄 몰랐다. 조금 늦게 걷는다고 해서 큰 일 같은 건 나지 않더라.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항상 시간에 쫓기듯 걸어왔습니다. 입시, 성적, 목표라는 이름 아래 속도를 높이기만 했던 거예요. 멈추거나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간결했지만 손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빠르게 가야 할 때가 있지만 가끔은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풍경도 있다. 손녀는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풀까만 고민했지 정작 내가 뭘 보고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할머니의 일기는 불안으로 잔뜩 웅크린 마음을 조금은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손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일기장을 스르륵 넘겼습니다. 일기장의 거의 끝부분. 이번에는 할머니가 작년 봄에 쓰신 일기가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글씨는 조금 더 둥글둥글해졌고 글자 사이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손녀는 천천히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벚꽃이 피었다. 예전에는 벚꽃이 피고 지는 순간조차 흘려보냈지만 이젠 꽃잎 하나가 떨어지는 모습도 괜히 오래 바라보게 된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지켜보다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시간이란 게 이렇게 부드럽게 흐르는 거구나. 손녀는 문득 자신이 벚꽃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본 게 언제였는지 생각했습니다. 매년 시험 일정에 쫓기느라 벚꽃을 본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다. 젊었을 때 내 모습이 빛바랜 사진 속에 그대로 있더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진을 보면서 슬프거나 아쉽진 않았다. 오히려 그때도 나름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 따뜻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실수나 부족했던 순간들만 먼저 떠올리곤 하니까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실수도 많았고 후회할 만한 일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후회는 없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그대로 괜찮다. 손녀는 가슴 한쪽이 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잘해냈다는 의미가 담긴 게 아니었습니다. 실수조차도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 낳은 결과라는 것. 그래서 후회하는 대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즘 자신은 늘 더 잘했어야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할머니의 이 말은 의외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말 덕분에 손녀는 처음으로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엔 다 지나간다. 그때는 크고 두려웠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작아진다. 마치 파도처럼 왔다가 밀려나가듯 말이다. 손녀는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를 따라 한 글자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짚어가며 문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손끝으로 종이의 미세한 질감과 오래된 볼펜 자국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생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듯 손녀는 몇 번이고 같은 문장을 반복해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이 단순한 진실 덕분에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박혀있던 불안이 조금씩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 손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바삭한 종이가 손끝에서 스치는 소리를 내며 넘어갔고 눈길이 자연스럽게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우리 손녀가 요즘 입시 준비를 하느라 많이 힘들어한다. 나 때는 몰랐던 세상의 어려움도 많겠지.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조차도 언젠가는 웃으며 돌아볼 날이 온다는 걸. 손녀는 순간 울컥해졌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바로 옆에서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심코 넘긴 페이지에서 마주한 이 구절은 손녀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손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나온 시간들은 마치 먼 길을 걸어온 누군가가 남긴 발자국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손녀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손녀는 천천히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할머니의 일기를 읽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손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응? 왜 그래? 우리 애기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 손녀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저기 서랍 정리하다가 할머니 일기장을 봤어요. 허락도 안 받고 봐서 죄송해요. 말을 끝낸 손녀는 괜히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화내실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랬구나. 뭐 괜찮아. 사실 언젠가 내가 읽어줬으면 했거든. 손녀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요? 그럼 그 일기들 남들한테는 보여주기 부끄럽지만 너한텐 꼭 보여주고 싶었어. 나도 너처럼 불안했고 때론 넘어지기도 했거든. 근데 결국엔 다 지나가더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백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손녀는 마음 한구석이 울컥해졌습니다. 할머니도 나처럼 힘들었던 적이 있었구나. 그럼 있지. 세상에 힘들어 본 적 없는 사람은 없단다. 할머니는 잠시 뜨개질을 멈추고 손녀의 손등 위에 주름진 손을 올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때는 그 힘듦이 세상의 전부 같지만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일도 많단다. 물론 지금 넌 그걸 모르겠지.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손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위로였습니다. 근데 나도 나중에 괜찮아질까? 그럼 괜찮아질 거야. 고민이란 게 그 순간엔 거대해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의외로 작아. 별일 아닌 것들도 크게 느껴지지만 또 어느 순간엔 다 흘러가거든. 그리고 지금의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조급해하지 마.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뭘 고맙긴. 할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놔줘서 내가 더 고맙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따뜻한 말들이 잔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익숙한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여전히 문제집은 그대로였고 해야 할 공부도 산더미 같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습니다. 불안에 휩싸였던 전과는 달리 마음속에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녀는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손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문제집 앞에 앉아있는 지금 여전히 많은 것들이 어렵고 불안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